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미정계수는 이제 A, B, C 이런 값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이런 값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 배웠죠. 극한의 성질 네 가지 있었지.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gx 분의 fx. 자, 얘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게. 는 알파. 값도 중요하지만 사실 값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써볼게. 이거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반드시 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리미트 자, 얘가 0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gx는 분모죠, 분모.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결론은 그러면 fx 있잖아요, fx. 얘가 0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지. 분모 분자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때 분모가 0이 되면 분자 역시 반드시 0이 된다. 이렇게. 분자도 0.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다룰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뭐다? 0이라는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는 둘 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이유. 자, 요거는 극한값의 성질이랑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 극한값의 성질.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곱하기 gx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존재하죠?
이 녀석의 극한값은 이렇게 구한 거랑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얘 곱하기 리미트 얘. 이렇게. 원래는 얘 곱하기 얘의 극한값인데 이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을 따로따로 곱한 녀석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뭐 알파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얘가 얼마가 돼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죠. 자,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gx가 약분이 되잖아. gx가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약분되잖아. 그치? 그럼 뭐만 남죠? fx만 남죠? fx가 0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fx가 0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모 분자 있는데 극한값이 있어. 대부분 있다라고 했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뭐가 된다? 0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앞서 나가면 이렇게 지금 이 fx라는 함수가 다항함수면요.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러니까 n차 함수. 자, 그런 함수일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게 0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fa가 0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얘가 0이면 왜 얘가 0 되는지 다항함수는. 자, fa가 0일 때 인수정리 안다. 손 들어봐. 인수정리. 인수정리. 안다. 손 들어봐. 인수정리. 몰라? 인수정리가 뭐죠? 그렇지. 자, fa가 0이면요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x-a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얘랑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자, 여기에서 리미트 fx 얘가 0. 자, 이거는 방금 전에는 분모가 0이다 이렇게 나왔죠. 얘는 뭐가 나왔어? 분자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분자가 0. 얘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된다. 이게 결론. 분자가 0이면 이런 얘기야. 그럼 분모가 뭐가 될까? 분자가 0이야. 분모는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자, 뭐냐 하면 이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돼. 고2 정도 되면 이 조건은 잘 몰라. 별로 신경을 안 써. 왜? 이거 몰라도 안 틀리거든. 근데 고3 때에는 이거 모르면은 심화 문제에서는 틀릴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쉽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거야. 분모랑 분자는 동시에 0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정리하면 근데 분모가 0인 거랑 분자가 0인 것은 이 조건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면 이제 더 좋더라. 자, 이 조건이 왜 필요한 거 아니냐면 역시 이유는 우리가 이 값에서 얘에서 이 값을 나눌 거거든.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눌 거거든. 얘가 뭐가 되죠? 리미트 gx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에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에서 얘를 나눈 값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지. 얘가 0이면 돼, 안 돼? 나누는 값이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리미트 fx 자, 나눈 거죠? 리미트 gx분의 fx. 자, 얘랑 똑같다 이거야. 근데 이 값이 알파분의 0이잖아요. 얼마죠? 0이죠. 그치? 자, 그래서 gx가 뭐가 된다? 0 된다. 결국 결론은 리미트 gx 얘가 0이 된다. 자, 쉽게 말하면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지우고. 한번 정리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미정계수에서 쉽게 요약하면 gx, fx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값이 존재한다 이거 존재. 값이 있다.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도 뭐로 간다?
영어로 만들어. 알겠죠? 자, 그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능숙하게 인수 정리를 잘해요. 자, 128번 봐봐. 128번. (134번) 풀어줄게. 134번. 쉬운 거는 여러 개를 하고 134번 풀어줄게.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써있죠. 그렇지. 됐니? 자, 여기서 잘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정, 뭐 교과서든 뭐 문제집이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당연히 두 번째가 좋은데 혹시라도 두 번째가 뭔가 나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싶으면은 첫 번째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죠. 존재하죠. 분모가 어떻게 되죠? 0이죠. 그럼 분자는 뭐라고? 0이야. x가 뭐일 때? 2일 때. 맞지? 자, 그런데 분자는 몇 차씩? 3차씩. 따라서 x에 2를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2차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자, x 세제곱 개수는 1되고 x 제곱 개수가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x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되거든. 즉 얘랑 얘랑 개수를 더했을 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x가 온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요 값이 얼마라고 했죠? 7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x-1은 약분되고 여기 남아있는 값은 어떻게 하면 돼? x에 2를 넣으면 되지. 4 플러스 2 플러스 4 7. 따라서 4번 얼마? 1. 자,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분자가 3차식이 얘가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뭐 하면 돼요? 전개하면 되죠. 그죠? 전개.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128번부터 133번까지는 얘랑 조금도 다르지 않고 다 같은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자, 차이는 인수정리를 쓰냐 안 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고 거기서 몇 번을 보냐면 142번을 볼게요. 142번.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a 플러스 b 얘가 3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분모가 0이다. 그치? 분모가 0이다. 자, 만약에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을 쓴다라고 하면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이고 그리고 자, 분자가 0일 때에는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되거든. 이렇게 한 줄 넣어주면 돼. 근데 이거 안 쓴다고 해서 막 점수가 완전히 막 날아가고 그러진 않아. 한 1점 정도 나갈 거야. 자, 따라서 분모가 뭐가 된다? 0 된다. 따라서 분모가 똑같이 0이 가까워져. 자, 그러면 x가 2에 가까워질 때 4 플러스 1 플러스 얘가 0입니다 라는 거거든. 0입니다. 자, 따라서 문자를 우리가 줄이는 게 낫죠. 자, b는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a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극한값을 보여주는데 자, 식을 다시 써야겠죠? 루트 2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3. 자, 저기에서 a를 구하라라는 것은 이 극한값이 나와 있잖아.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극한값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지? 2 넣으면 0 되고 0 되잖아. 그치? 근데 분모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분모가 0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다항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죠. 그죠? 유리화. 자, 유리화를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유리화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 부호바꾼 값을 곱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좀 연습해서 잘하게 되면 사실 유리화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자, 어차피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가 사라질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2x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2분의 1 이렇게 돼요. 2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곱하기. 자, 분모 말고 분자에도 이거 곱하는 거지. 그치? 얘를 곱하는 건데. 자, 이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x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자, 이 값은 x에 2를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a 얘도 루트 4 플러스 a 그럼 곱하기 얼마인데? 2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루트 4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정계수의 결정을 해볼 텐데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점은 없어. 자, 선생님하고는 (14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148번. 얘를 풀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x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얘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일단 두 가지를. 자, 뭐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어느 정도 실력이 무르익으면은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수가 분명히 생기거든.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라고 했죠. 치환. 자, 치환하는 거 생각해야 되죠. x를 뭐로? 마이너스 1. 그럼 t는 뭐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지네. 자, 두 번째는 자, 이 극한값을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왜죠? 왜 못 구하죠? x가 마이너스 무한에 가까워질 때 얘는 무한대거든. 루트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거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형태예요.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에서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유리화. 그러면 한번 해볼게. 먼저 치환해서 쓰면 다음과 같고요. t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자, 여기는 똑같죠.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bt. 여기가 t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를 해주면 자,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죠. at 제곱 마이너스 bt.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t 제곱. 분모는 이 녀석의 부호 반대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자, 얘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무한대가 될 때 얘가 극한값이 얘가 된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건우 뭐죠? A-1이랑 좀 더 근본적인 답을 해봐. 최고차가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돼. 자, 얘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분자가 몇 차? 2차. 근데 분모는 1차예요, 1차.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1차예요. 그 분모 분자 차수가 안 같잖아.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 지금 분자가 a-1의 t제곱 마이너스 bt. 자, 이렇게 해서 2차처럼 보이는데 극한값이 있으니까 얘가 1차니까 얘도 결국 1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확실시 되는 거지? 얘가 뭐 0 돼야 되죠? A 값이 1이어야 한다. 자, 그래야지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같아진다 되어있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극한값을 구해보면, 자, 분자는 마이너스 bt, 자, 분모는 루트 a가 지금 1이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t. 자,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무한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0 되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남아있는 값 계산하면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자, 따라서 b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155번 한번 볼게요. 155번. fx는 3차 함수,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가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A.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얘를 보자마자 이것부터 생각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그래. 말해봐. 분자가 0. 그러니까 분자가 0이라는 말은
f1이 0 맞죠? 여기서는 그러면 f2가 0이란 얘기죠. 그죠? 자, f1이 0, f2도 0. 근데 fx가 3차면 fx를 어떻게 줄 수 있어? 인수정리 이용해서 x-1, x-1 그리고 나머지 1차. 여기 a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px 더하기 q라고 할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fx의 나머지 1차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선생님은 보면 알아. 어떤 문제는 앞에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에서 세 실근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한 거예요. 자, 지금 근이 1하고 2잖아.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예준은 왜 말할 듯 하다가 말 안 하지? 얼마죠? C가? 4가 되는 거죠. 그죠? 훨씬 낫다 이거 이렇게 정해버리는 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잘 봐. x-1은 약분 되지. 남아있는 값은 x에 1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4 얘가 a가 돼요. 그 다음 여기 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2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b 2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6 돼요. 자, 그러면 b 값 나오죠? b는 얼마? 3 a가 나오죠? a는 얼마? 5 이렇게. 자, 뭐 구하는 거지? A 구하는 거죠?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풀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손 가는 대로 요렇게 풀어보고 그러면서 많이 풀면서 조금씩 다듬으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니까 선생님은 훨씬 더 간결하게 되구나. 이런 것들 너네가 느끼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다라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 인수정리를 잘 써야 문제가 간결하게 풀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 몇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죠? 다항식인 게 있었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지?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어. 자, 그런 것들 머릿속에서 요 녀석과 요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약간 종합한 거야. 네? 다항식의 결정이라는 건데 자,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 왜?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래. 수학 선생님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그냥 어떤 한 문제에서 그냥 그 단원의 뭔가 중요한 내용을 다 물어볼 수 있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지.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자, 바로 얘가 1번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이상하겠지만 아름답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어떤 학생이 배웠냐? 딱 물어봤을 때, 물어보고 싶을 때 한 문제 물어보고 싶다면 그냥 이 문제 물어봅니다. 약간 배운 내용의 어떤 그 다 모은 거, 집약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항식의 결정,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거는 자, 이거 몇 번을 풀어볼까? 몇 번을 풀어볼까? 몇 번을 풀어보냐? 160번을 풀어볼까? 160번? 160번. 풀기 전에 이 다항식의 결정은 문제의 뭐랄까 유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가 정해져 있어. 자,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를 선생님이 무한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무한대 조건.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개수 조건.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한데요. 아니다. 이건 뭐 극한값이라고. 극한값 조건. 이름 붙이지 말자. 첫 번째만 우리가 무한대 조건이야. 무한대 조건. 자, 무한대 조건에서는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구할 수 있어. 무한대 조건에서는. 자, fx 말고 여기에 또 다른 식이 오거든. 여기에 또 다른 식이 와. gx 이렇게 온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쓸게. x 세제곱 이렇게 쓸게. x 세제곱 이렇게 쓸게. 자,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무한대가 될 때 극한값이 2잖아. 존재하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다 생각해야 되죠. 자, 분모가 몇 차? 3차. 그럼 분자도 3차가 돼. 자, 그래서 무한대 조건에서는 여기서는 fx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몇 차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무한대 조건에서 몇 차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3차면 여기도 3차, 여기가 2차면 여기도 2차,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어. 한 가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fx의 차수가 제일 크나 이항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 이항의 개수.
자, 극한값이 2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무한대 조건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이 값을 결정하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x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조건에서 인수정리 이용하고 나머지 개수로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60번. 자, x가 무한대인데 x 제곱 그리고 fx 마이너스 x 세제곱 얘가 2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한대 조건이죠. 자, 분모가 몇 차죠? 2차. 그래서 분자가 2차예요. 분자. 분모가 2차이므로 분자 fx 마이너스 x 세제곱 얘가 2차예요. 2차. 그래? 자, 근데 얘는 눈으로 봤을 때는 3차잖아. x 세제곱. 그지? 근데 이게 2차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 fx가 x 세제곱 플러스 몇 차? 2차라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극한값이 얼마죠? 2죠. 그러면 얘분의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차는 2x0. 나머지는 모르겠다. 자, 무한대 조건에서 fx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써먹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조건 극한값 조건.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x가 0이거든. 0이죠.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럼 분자 얼마? 0. 그죠? 분자가 0이거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똑같이 0이거든. 그래서 f0가 얼마다? 6이다. f0. 자,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 되었어요. fx는 이렇게 되겠죠? a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이제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6을 빼면 얘가 사라지지. x를 나누면 뭐가 되죠? x제곱 2x 더하기 a가 되죠. x는 0으로 얘가 마사. 이거 어차피 0되잖아, 그치? 그럼 a가 얼마? 마사. a가 마사. 자, 그러면 fx가 커해진 거지. 그치?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다항식의 결정만 충분히 연습해도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쉬는 시간.
기라비가 오늘 농구 그걸 했나? 예, 기록이 있습니다. 아 오늘이야? 오늘이었구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극한의 배수 관계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정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좋아하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이름을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정식 용어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자, 극한의 대수관계. 자, 이게 뭐냐면 fx gx fx가 gx보다 작으면 그 녀석의 극한값은요 gx보다 작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해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배운 걸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우리 극한 배웠잖아.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다. 맞다. 볼까 그럼? x분의 1이 큽니까? x분의 2가 큽니까? x가 0보다 크다 해서 누가 크죠? x분의 2가 항상 크죠? 이게 fx고 이게 gx란 말이야. 자, 그런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fx 이거 얼마죠? 얼마예요? 0이지. 0입니다. gx 극한값 얼마죠? 0이죠. 그럼 둘이 어때? 같은 거야. 맞지? 그럼 이유가 뭘까? 아니 모든 x에 대해서 gx가 더 큰데 극한값은 왜 같죠? 자, 이유는 뭐냐면 이 극한값은 목표값이기 때문이야. 자, 봐. 이렇게 있어. gx가 있어. gx. 그리고 여기 fx가 있어요. fx. 요렇게 fx가 있어. fx. gx 여기다 쓸까? gx. 자, gx가 분명히 fx보다 위에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a라고 하면 a에 가까워질 때 자, 여기까지는 못 가잖아. 무조건 얘가 크다고.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무조건 얘가 크다고. 근데 극한값은 어때?
같은 거야. 왜? 극한값은 실제값이 아니거든. 이 값하고 이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가 목표로 하는 값, 얘가 목표로 하는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목표값은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거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안 돼요. 자, 얘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죠. 대소관계. 자, 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자, fx, gx, hx.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fx 얘하고 자, 극한값이 둘 다 알파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똑같아.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gx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얼마가 될까? 알파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치 얘하고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좁혀져서 똑같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은 어디 있을까? 같다라고 있잖아, 그치? 이 녀석들과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샌드위치 정리. 너네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죠? 이 당연한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지금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겁니다. 어떤 큰 역할을 하길래 그러는 겁니까? 사실 수투에서는 얘가 뭐 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배우는 정도고 미적분해서 얘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떤 구하기 힘든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미적분해서. 알겠죠? 그럼 시험에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야. 시험에는 나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을 푸냐?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쉬워. 자, 177번을 풀어볼게. 177번. 절대값 fx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fx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야. 다만 어떤 범위에 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EX-1과 EX 플러스 P가 있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절대값 기호를 해석하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 우리가 지금 수투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극한값이,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분의 fx제곱 이 녀석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fx를 모르지만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fx는 당연히 양변을 제곱했을 때 지금 이 두 값은 양수거든. x가 2분의 1보다 큰 상태면 이거 둘 다 양수예요. 그죠?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 그래서 제곱해도 구도가 안 바뀝니다. 자, fx의 제곱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나누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녀석이지, 이 녀석이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이 값을 우리가 구하면은 이거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이용하면 되죠. 1분의 얼마? 4가 됐죠. 얘가 극한값이 4가 되죠. 자, 요거 계산할게. 얘 얼마가 돼요? 극한값이 4가 되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나 얘기예요? 4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났다. 정답은 3번 4. 자, 요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극한과 도형 또는 함수에서의 길이 요 파트가 있어요. 요 파트 극한과 도형 파트가 있어. 얘는 이건 있잖아.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 또는 뭐 도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하냐 못하냐 그거에 의해서 얘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됩니다. 활용 문제인데 함수랑 도형을 잘해야 여기를 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일 못하는 것도 많다. 원망을 하지 않을게. 여기를 잘했으면 뭐 잘했겠지. 수학 잘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막 몰아가지고 이게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조금씩 하면 돼. 일단은 한 2문제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2문제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또 확장해가지고 한 3문제 정도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마스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 여기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조금 빨리 끝났어. 남는 시간 동안 이게 연속을 하기도 좀 애매해서 연속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은 과제 질문 받고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배운 내용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제 채점 한번 해볼게. 과제 채점 한번 해볼게. 채점을 다 했네. 책이 없어. 아, 책을 아직 안 샀구나. 자, 답을 불러줄게. 책을. 다음 주에는 다 책이 있겠지, 그지? 답을 쌤이 불러줄게. 기다려봐.
자, 그 틀린 개수 한번 세봐봐. 지금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만큼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127문제죠) 127문제. 아, 거기는 빼고 합수함수의 극한은 틀린 것에서 제외하고. 아, 거는 몇 개? 27개. 희건이? 현승이? 15개. 예주? 유민이? 예주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주말에 바빴다, 주말에 놀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시험 끝났다고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15개.